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멘토가 한 명쯤은 있기 마련인데요. 서초구에는 꿈 많은 학생들의 전문 멘토가 되어주는 분이 있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자원봉사를 통해 학생들의 꿈 멘토로 활동하는 화가 김영진 씨를 만나 멘토에 대해 자세한 얘기, 또 궁금한 얘기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화님 반갑습니다. 네, 뒤에 보니까 그 전시대에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이 전시회를 기획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연유로 어떻게 기획을 하시게 됐나요? 예, 이번 전시 같은 경우는요, 작년에 대표님과 얘기를 하다가요, 모두가 모일 수 있는 공론회장이 필요한 것 같아서 1년 정도 수집을 하고 올해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. 젊은 작가들, 20대 막 대학을 졸업한 작가들부터 원로 작가들 62세 분까지 이번 전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 그 신인 작가들은 이런 전시회 그 작품을 전시할 기회가 별로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? 아무래도 이게 불경기다 보니까 전시 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. 그래서 작년 대비 비해서는 올해가 좀 많이 줄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. 그럼 어쨌든 이런 신인 작가분들에게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되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신 건데, 이런 거 외에도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고 있다고 들었어요. 서초 꿈 멘토라고. 서초 꿈 멘토 같은 경우는요, 서초 군에 있는 직장인분들이 군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미래에 갖고 있는 꿈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. 멘토 역할을 하는 집단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. 어떻게 서초 꿈 멘토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? 저 같은 경우는 서초구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착한 안테나라는 기자단 그룹이 다 원래 있었어요. 네. 그 그룹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꿈 멘토 촬영을 나갔었거든요. 그러니까 기자로 촬영을 나갔다가 우연히 이렇게 못 오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 대타를 한번 뗀 적이 있었어요. 이게 한두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이제 기자로 투입이 안 되고 꿈 멘토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떻겠냐 제안을 해주셔서 올해부터 꿈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화가님께서 서초 꿈 멘토로서는 좀 현장에서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신 거예요?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전공이 이제 미술 작가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쪽 위주로 하고 있고, 중고등학생들의 생활은 어떤가 좀 궁금해서 시작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어떤 건가요? 조금 서글플 수도 있는데 수입을 많이 물어봐요. 회계사 하면 돈 많이 벌어요? 작가 하면 뭐 돈 많이 벌어요? 이런 것들을 오늘도 이렇게 듣고 왔었거든요. 조언은 항상 그렇게 해주죠. 그런 거 말고 뭐 꿈을 찾아라 하는데,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 균형점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학생들한테 자기 꿈만 찾으러 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받쳐졌을 때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좀 행복한 삶이 아닌가. 그래서 경험을 바탕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.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어떤 학생들이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,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. 그럼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이제 말씀들 나누시겠지만 현업 화가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. 그럼 이제 학생들 중에는 또 이제 미술이나 이런 분야로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. 혹시 그런 학생에게는 또 어떤 멘토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? 모든 별로 한 6명에서 8명 정도 들어와서 얘기를 나누는데, 저는 시작할 때 항상 그걸 물어봐요. 반에서 그림 잘 그리는 친구 있어요? 하면은 이게 손이 어느 한 지점으로 이렇게 다 몰리겠죠. 좋아하는 거랑 지금 그때 중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잘하는 거를 그걸 단정 지을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게 꾸준히 가는 것도 아니고, 지금 당장 그림이 좋지 않더라도 나중에 좋아지면은 직업으로서는 괜찮은 직업이다, 이렇게 조언해주고 있습니다. 이 미술 분야라는 게 정말 생소할 수 있거든요. 그럼 혹시 어떤 다양한 진로 방향, 미술의 어떤 다양한 진로 방향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나요? 예, 그렇죠. 여러 가지 파트가 있겠죠. 아무래도 뭐 일단 첫 번째로 생산자가 필요하겠죠. 그림 그리는 생산자가 필요한 거고, 이렇게 그 생산하는 거를 모을 수 있는 블록케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획자도 필요한 거고, 뭐 지금 공간에 있는 이 운영하시는 갤러리 대표님들도 필요한 거고요.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뭐 컨설팅도 필요한 거고,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데, 만약에 자기는 그림도 좋고 회계도 좋은 친구 같은 경우는 미술 기획 쪽으로 빠지면 되는 거니까 방향성이 많다는 걸 항상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. 이 미술 분야에 대해 정말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.
그럼 혹시 이런 서초 꿈멘토로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기억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? 뭐 학교 안에서 친구들끼리는 잘 못 어울리는 친구였었는데 네. 그 친구가 좀 오래 기억나더라고요. 그림 그리는 45분 수업하는데 그 조용한 시간 동안 뭐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무시를 하고 그래도 자기 그림을 그냥 꿋꿋이 그려나가는 모습이 저는 이렇게 지켜보는 관망자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그 배움을 받았던 학생에게도 굉장히 힘이 됐던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. 이렇게 활동을 좀 이렇게 하시면서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도 주시지만 한편으로는 현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. 스케줄 조절이 가장 어렵겠죠. 오늘 같은 경우도 오전에 뭐 다른 갤러리 미팅 갔다가 1시부터 3시까지는 반포중학교에서 꿈멘토 활동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였거든요. 그 스케줄 조절만 맞으면은, 시간만 맞으면은 많이는 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지점이 조금 가장 힘든 것 같아요. 그 방금 이렇게 뭐 스케줄 조정이라든가 이런 좀 어려운 점에 대해 한번 짚어주셨는데요. 이렇게 좀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좀 배경이 있다면, 원동력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나요? 첫 번째 이유는 저 말고 더 바쁘신 직장인분들이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. 이렇게 많이 있을 줄 몰랐어요. 자원봉사단 가입된 사람들만 8만 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. 네. 예, 서초 구내에서만요. 영화 보고 TV 보고 놀 수도 있는데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남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공동체가 굴러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. 지금 굉장히 본인한테도 이제 어떤 중요한 활동인 것 같은데요. 이 서초 꿈멘토가 그렇다면 앞으로의 어떤 계획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. 이게 시간이 짧다 보니까 사실상 자기소개하고 뭐 잠깐 그림 그리다 오면은 45분 시간이 금방 훅 지나가요. 올해부터는 그 이제 색채 심리나 그런 거를 좀 분석해서 같이 보내주면은 뭐 안 보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관심 있는 친구들은 보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부터 시도하려고 합니다. 방금 말씀 중에 색채 심리라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. 정확히 그게 어떤 건가요? 72색 색연필을 쭉 깔아놓으면은 마음대로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, 색 쓰고 싶은 대로 그려 하면은 제각기 다 틀려요. 한 번 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색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. 그걸 제가 분석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색들이 갖고 있는 분석 요인들을 파일을 같이 보내주려고 해요. 학생들에게요? 예, 그렇죠. 뭐 읽어보면서 소소하게 무슨 오늘의 운세처럼이라도 짧게나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. 그렇군요. 아무튼 앞으로 왕성 활동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. 예, 화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